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약 82억 년 전부터 81억 년 전 사이의 우주는 현재로부터 훨씬 먼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현재 우주 나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점으로 당시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격렬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지금보다 빨랐고 전체적인 밀도는 훨씬 높았으며 그 결과 우주의 평균 온도 또한 상당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주 거대 구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미세한 밀도 요동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점차 성장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단, 은하 필라멘트, 그리고 거대한 우주 공동, 보이과 같은 대규모 구조의 초기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들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며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그 크기와 형태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은하 병합은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했습니다. 별들의 탄생률 또한 현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젊고 뜨거운 별들이 활발하게 생성되어 초기 은하들을 밝게 빛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퀘이자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퀘이사들은 초기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였으며 멀리 떨어진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82억 년 전에서 81억 년 전 사이의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거의 빛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 도달하며 천문학자들은 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당시 우주의 물리적 조건, 화학적 조성, 그리고 진화 단계를 추론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첨단 관측 장비들은 더욱 먼 과거의 빛을 포착하여 초기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 과거의 우주를 탐구하는 노력은 우주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81억 년 전부터 80억 년 전 사이의 우주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뚜렷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계속되었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형성된 은하들의 무리는 더욱 뚜렷한 은하단과 은하군을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활발한 은하 병합이 일어났으며 이는 은하들의 형태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별들의 탄생 활동은 이전 시대만큼 극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별들은 은하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고 빛을 방출하여 우주를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퀘이사 역시 여전히 존재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지만 그 수는 이전보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물질 공급이 줄어들거나 활동 주기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현재 우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젊고 뜨거웠지만 점차 식어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더욱 희미해졌고 우주의 전반적인 에너지 밀도도 감소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의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당시 은하의 나이, 별의 형성률, 화학적 조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을 제공합니다. 80억 년 전부터 79억 년 전 사이의 우주는 이전 시대의 진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더욱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은하단과 은하군 내에서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은하 병합은 은하의 크기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주요 동력이었으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별의 형성률은 이전 시대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활발한 지역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은하 병합과 같은 격렬한 사건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별들은 은하의 밝기를 유지하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여 이후 세대 별들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퀘이사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밝은 퀘이사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물질 흡수율이 감소하거나 활동적인 단계를 지나 안정화되는 은하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이전보다 더욱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역동적인 변화가 계속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 팽창은 지속되었고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먼 과거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여 당시 우주의 물리적 특성과 진화 단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빛을 통해 우리는 과거 우주의 모습을 복원하고 우주 진화의 긴 여정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79억 년 전부터 78억 년 전 사이의 우주는 초기 우주의 격렬함이 점차 사그라들고 중기 우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중력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초기 밀도 요동으로부터 성장한 은하들이 뚜렷한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단은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구조로 발전했으며 늘 은하단은 서로 연결되어 더욱 거대한 필라멘트 형태의 우주거대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거미줄과 같은 망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하 내부에서는 별의 탄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풍부했던 가스들이 별 형성에 소진되었거나 은하 내부의 역학적 안정화로 인해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은하 간의 충돌이나 병합과 같은 격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소위 별 폭발, 스타어버스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은하의 형태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은하 내부의 가스를 압축시켜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활동을 나타내는 퀘이사 현상은 더욱 잦아들었습니다. 이는 블랙홀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했거나 이미 많은 물질을 흡수하여 활동 주기가 쇠퇴기에 접어든 은하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는 퀘이사들도 존재했지만 초기 우주만큼 흔하게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밀도가 더욱 낮아졌고 우주 전체의 평균 온도 또한 점차 하강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더욱 희미해져 초기 우주의 잔향은 희미한 배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과거의 빛을 통해 이 시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합니다. 거대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포착한 희미한 빛 속에는 당시 은하의 모습, 별들의 특성, 그리고 우주거대 구조의 발달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현재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해왔는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78억 년 전부터 77억 년 전 사이의 우주는 우주 나이의 중간 지점에 더욱 가까워진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는 더욱 뚜렷해져 은하단과 은하 필라멘트가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들 사이의 공간, 즉 우주 공동, 보이은 더욱 비어있는 상태로 발전했습니다. 은하들은 이러한 우주망, 카즈믹 웹을 따라 분포하며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은하 내부에서는 별의 형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이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은하들이 이미 상당량의 가스를 소진했거나 내부 구조가 안정화되어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하에서는 외부 은하와의 병합이나 상호작용, 혹은 내부적인 가스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발한 별 형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별 형성 활동은 주로 은하의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나선 팔이나 불규칙한 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퀘이사의 활동은 더욱 감소하여 밝고 활동적인 퀘이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반적으로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하고 많은 은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하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퀘이사 활동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의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의 빛을 관측합니다. 이 빛을 통해 당시 은하의 형태, 별의 나이와 분포, 그리고 은하단과 같은 거대 구조의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오는 빛은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